제9호 태풍 마이삭이 오늘 새벽 6시 30분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를 통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2시 20분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한 태풍 마이삭은 시속 60km 안팎의 매우 빠른 속도로 경상도를 관통한 뒤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북한 함경남도에 다시 상륙한 뒤 점차 소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9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역대 7번째로 강한 바람입니다. 한라산에는 10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이삭은 남해안에 상륙한 이후에도 전남과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의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마이삭에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도 북상 중인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또다시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이선도 마이삭 못지않은 강한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잇따라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태풍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마이삭이 경상도를 지나 강원도를 향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태풍의 구름대가 두껍게 보이고 태풍 앞쪽에 길게 비구름대가 이어져 있습니다. 상륙 당시 마이삭은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에 초속 40m의 강풍을 동반한 강한 태풍의 위력을 지녔습니다. 어젯밤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졌고 상륙한 이후에도 시속 50km가 넘는 매우 빠른 속도로 경상도를 관통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강릉 부근에서 동해로 빠져나간 뒤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겠습니다. 이후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 세력을 유지한다면 오늘 정오쯤 북한 함경남도에 다시 상륙한 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분 곳은 제주 고산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9.2m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태풍 7위에 해당합니다. 또 제주 한라산엔 10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경상도 해안과 강원 동해안에도 최대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경기에도 50에서 100mm가량의 비가 왔습니다. 상륙한 이후 태풍의 세력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력적입니다. 강원 영동에는 앞으로 최대 250mm의 비가 더 내리고 동해에선 오전까지 최대 12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도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제주와 일본 가고시마 사이를 지나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한반도 중앙을 관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를 통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태풍이 가장 가까운 시간에 스쳐 지나간 강원도 강릉을 시작으로 경북 울진과 충북 영동의 현장 상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경포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승현 기자, 비바람이 무척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강한 비바람이 정말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강릉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장대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이 비가 막 내릴 때는 눈을 뜨고 있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람도 매우 강해서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이 듭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이 경포 호수 근처에 있는 진안상가라는 곳입니다. 지대가 낮아서 이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상가들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상인들이 대형 양수기 2대를 돌리면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불과 한 30여 분 만에 물이 빠르게 차올라서 제 발목 높이까지 차올랐고 또 도로도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네, 조금 전 태풍이 강릉을 가장 가깝게 지나갔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제9호 태풍 마이삭은 1시간 전인 약 6시 30분쯤에 이 강릉과 가장 가까운 곳을 지나갔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강릉에서 약 30km 거리까지 다가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강릉 동쪽 해상에서 시속 70km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의 이동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군요. 어젯밤 양양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어제 양양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25mm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7시 26분부터 8시 26분까지 1시간 동안 쏟아진 양입니다. 이 태풍이 북상하기도 전에 퍼부은 많은 양의 비로 양양은 도심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시내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이 골목길은 계곡으로 변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차량들은 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겨서 곳곳에 고립됐습니다. 또 아파트 주차장이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서 이 아파트 1층에 사는 주민들이 짐을 싸서 대피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양양군은 재난 문자를 통해 이 모든 지역 주민들이 마을회관이나 지대가 높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지대 침수 지역에 물을 빼내는 펌프장이 있지만 짧은 시간에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이 펌프장이 잠기면서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양양과 가까운 속초에서도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피해는 어느 정도로 집계됐습니까? 오늘 오전 6시 기준 강원도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8건, 사유시설 피해 11건이 접수됐습니다. 양양과 태백에선 정전 피해도 있었고요. 또 태백선과 영동선 등 일부 철도 노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강원도가 취합한 피해는 일정 규모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각 시군으로 접수된 피해는 피해 건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신고 내용을 모두 더하면 이 피해 건수는 수백 건에 이릅니다. 지자체들은 특히 산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산사태 예보를 내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와 야영장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강한 비바람은 오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호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이번에는 경북 울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승환 기자, 밤사이 울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태풍의 중심은 새벽 4시에서 5시쯤 이곳 울진을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초속 30m 정도의 강한 비바람이 불어서 취재진의 차량이 좌우로 크게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시내 길거리를 나갔을 때는 상자와 나무까지 현수막 등이 날아다녀서 돌아다니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어제 저녁 중계했던 울진항 방파제 앞은 너울성 파도가 덮쳐서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태풍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비바람이 다소 진정된 상황입니다. 네,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아침에 울진군을 돌아다녀 보니 피해는 여기저기서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뒤에는 신호등이 꺾여서 쓰러져 있습니다. 도로엔 큰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고 있어서 저희 취재 차량이 돌아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표지판 여러 개가 길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주택에 지붕이 날아가고 아파트 외벽이 심하게 벗겨진 곳도 있었습니다. 울진 소방서엔 밤사이에 18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날이 밝으면서 신고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도 내렸죠. 지금은 그쳤습니까? 네, 새벽엔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의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잠시 그친 상황입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까지 경북 지방에 최대 200mm 정도의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침수 피해에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울진군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 충북 지역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8일 집중호우로 충북 영동군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9호 태풍 마이삭을 맞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 속에 밤을 지샜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소희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영동군 어디쯤입니까? 네, 저는 지금 영동군 영동읍 금강의 주류인 영동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밤새 내린 비 탓인지 이곳 영동천의 물살이 세지고 물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에 태풍이 경북 영천, 안동을 지나가면서 이곳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거센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잇따른 태풍으로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무엇보다도 댐 방류 소식부터 가장 먼저 살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태풍 바비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어렵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송구스럽게도 또 이렇게 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강홍수통제소는 어제 오후 7시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용당댐은 45톤, 대청댐은 900톤으로 지난번에 비해선 극히 작은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비가 내렸고 이곳이 금강의 지류인 하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금세 불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용담댐의 방류량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적지 않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충북 지역 2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태풍 마이삭의 영향권에 들면서 이 비구름을 몰고 온 겁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전 11시까지도 인근 댐에서 1,500톤가량을 꾸준히 방류합니다. 댐 근처, 하천 근처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서 JTBC 조소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태풍 마이삭은 밤사이 부산과 울산 등 영남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곳곳에서 가로수와 입간판이 쓰러지고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60대 여성이 깨진 유리창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원도와 전남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7m. 부산에서도 역대 7번째로 강한 바람이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아파트 창틀이 부서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큰 소리와 함께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집 자체가 흔들리면서 조명도 계속 움직입니다. 시민들은 밤사이 공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로 곳곳 간판이 떨어져 나뒹굴고 현수막이 찢겼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60대 여성이 창문에 테이프 작업을 하던 도중 강풍으로 유리가 깨지면서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울산에선 길다란 구조물이 주택 지붕을 뚫었습니다.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른 주택에는 가건물 지붕이 날아와 덮쳤습니다. 시설물이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대규모 정전도 속출했습니다. 정전 피해는 부산 3천여 가구, 울산 2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정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일부는 여전히 복구 중입니다. 강원도에는 시간당 13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지대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에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전남에서도 간판과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여수 거문도에서는 강풍으로 5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한라산에는 하루 동안 10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9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3만 6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제주 도심은 한때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해안가에는 최고 18m 높이의 엄청난 파도가 밀려들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한라산 등산로 입구에 입산 금지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어제 하루 한라산에는 10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한라산 중턱을 지나는 도로에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 8대가 도로 한가운데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와 서귀포 시내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빗물이 주택가와 도로로 밀려들었습니다.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물 위엔 쓰레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을 덮치는가 하면 바람에 부러진 신호등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경찰 3명이 달라붙어 부러진 신호등을 묶어보려 하지만 비바람에 몸을 가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주 해안에는 최고 높이 18m의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은 모두 결항했습니다. 비행편 역시 모두 취소됐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강풍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제주 일대 약 3만 6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새벽 6시 30분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를 통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속 60km 안팎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때도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39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강한 강도를 유지했습니다. 마이삭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도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을 태풍 소식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태풍 마이삭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조금 전 1시간 전에 6시 반에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를 통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상륙 당시 속도가 시속 50km였는데 동해로 진출할 때는 시속 70km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동 속도가 빠른 만큼 상륙 당시 중심 부근 풍속과 또 빠져나갈 때 풍속이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초속 39m 정도인데 앞으로도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오전까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전 중에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유력이 강해서 이대로 올라가면 오늘 오전 11시쯤에 북한 한경남도에 상륙한 뒤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이삭이 제주를 지날 때 기록한 바람이 역대 태풍 중에 7번째로 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인데요. 먼저 어제 저녁 마이삭이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날 때 레이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때 어제 저녁 6시 18분쯤에 제주도 고산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9.2m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태풍 7위에 해당하는데요. 고산 지역의 자동 관측 장비는 어젯밤 10시쯤에 고장이 나서 지금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강풍으로 인한 것 같은데 정확한 고장 원인은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지금 북한도 비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북한 TV 드라마를 방송하다가 중간에 끊고 재난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기본적으로 어제 저녁부터 태풍 영향권 지역에 대해서 재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현지 주민, 전문가 등을 연결해서 사실상 생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장 취재 기자들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태풍 바비 때부터 드라마를 끊고 이례적으로 재난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중간중간에 태풍의 예상 경로 등도 상세히 내보냈는데 피해 최소화를 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올해 첫 가을 태풍입니다. 이 마이삭, 역대 가을 태풍 중에서 최악의 태풍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나왔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 태풍이 무서운 이유는 가을은 원래 수온이 가장 많이 오를 때입니다. 여름철에 태양열을 받은 바다가 가장 뜨겁게 달궈지는 시기가 이맘때 초가을인데 그만큼 적도 부근에서 올라오는 태풍이 한여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바다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온도가 더욱 상승하면서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으로 태풍이 직접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통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태풍의 길목이 한반도 부근으로 생기면서 태풍이 한여름보다 더 자주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태풍 마이삭 지금 동해안으로 진출을 했고요. 오전 11시쯤에 북한으로 다시 상륙을 한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북한에 상륙한 뒤에 점차 소멸의 길을 걷게 될 텐데 자, 지금 또 우려되는 것이 10호 태풍입니다. 하이선 올라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또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인데요. 10호 태풍 하이선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보다 방향을 조금 더 서쪽으로 틀었습니다. 오는 일요일에 제주와 일본 가고시마 사이를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바비 같은 경우가 서해안 쪽을 따라서 올라왔고요. 또 이번에 마이삭은 우리 한반도의 동쪽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 하이선의 경우는 아직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한반도 중앙을 관통할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돼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